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 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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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류청 기자는 오랜만이네요. 네, 그동안 매우 바쁘셨나요? 매우 바빴고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제가 바쁘게 될지 몰랐습니다. 예. 사실 2022년은 그야말로 이 스포츠 기자들한테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해가 아닐까. 예. 일복이 터졌죠 올해. 네, 제가 지금도 이거 준비하다가 네. 살짝 늦어서 예. 네, 지금 뭔가 급합니다. 네. 지금 마음이 급하신데 네. 이게 24시간이 다 급해진 지금 스포츠 기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해 류청 기자 처음이니까 새해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스포츠로 건강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정말 상투적인데도 제가 했던 멘트가 똑같은 멘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창피하네요. 네. 괜찮습니다. 두 분 다 일복이 터지셨으니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새해 첫날부터 골을 넣으면서 뭔가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월까지 또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 기자회견 중에 손흥민이 첼시전 후 다리 근육의 통증을 느꼈다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마도 이번 1월 A매치 기간 전에는 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지난 6일에 열렸던 첼시와의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79분 정도 뛰었는데 당시에 슈팅을 한 개도 못 날렸거든요. 그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몸 상태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결국에는 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 정도는 얼마나 심하길래 2월까지 못 나온대요? 일단 콘테 감독은 2주라고 얘기했는데 현지에서는 5주 정도 쉴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상이면 햄스트링 부상이 아닌 것인가 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구단 차원에서는 어디를 얼만큼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다쳤나? 일단은 구체적인 부위가 일단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어쨌든 상대 팀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A매치 기간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가 유청 기자 얘기했지만 햄스트링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햄스트링은 회복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빨리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회복이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가 또 다시 한번 재발이 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기간을 갖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좀 걱정되는 게 2월에 그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7, 8차전이 있는데 이게 모두 원정 경기입니다. 1월 27일에 레바논 경기가 있고 2월 1일에 시리아 경기가 있는데 어쨌든 소집은 이제 1월 말에 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대로라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는 이상 콘테 감독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소집에는 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그렇고요. 우리 국가대표팀 그 대표 공격수들이 좀 몸 상태가 다 안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손흥민에 앞서서 최근 좋은 활약을 보였던 황희찬 선수는 지난달에 열렸던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져서요. 2월에서야 출전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번 명단에는 포함되기 힘들 거라는 얘기 들었고요. 황의조 선수도 지난 8일이었죠. 마르세유전에서 이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 아웃됐기 때문에 이번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코로나19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차, 포, 마의 상까지 떼고 레바논 시리아전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차에다 포에다 마 상까지 다 떼면 이건 장기가 됩니까? 경기가? 네. 그래도 이겨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플랜 B를 구상해야 됩니까? 사실 플랜 B는 당연한 거긴 한데 벤투 감독은 사실상 플랜 A를 주구장창 밀고 그렇죠. 그게 벤투죠. 사랑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터키 전지훈련에 가 있는데 아마 선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단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의무팀은 그중에도 바쁘게 해외 파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가전이 있는데 터키에서요. 어느 나라랑 평가전을 치르죠? 일단 아이슬란드와 15일 오후 8시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요. 새해 첫 A매치이고 또 레바논 시리아전을 앞두고 이 플랜 B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류청 기자가 얘기한 대로 벤투 감독이 그동안 플랜 A, 그러니까 유럽파 선수들만 계속해서 갖고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번에 발탁한 국내파 K리그 선수들이 과연
벤투식 축구를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냐, 혹은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냐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경기라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파들이 어쨌든 그 자리를 메꾸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베스트 11이 어떻게 짜여질까요? 베스트 11은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4-2-3-1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김승규 선수가 있고 조현우 선수도 있어서 수비진은 거의 다 이제 국내파로 꾸려질 것으로 보여요. 수비진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면 이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앞쪽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김건희 선수도 있고 조규성 선수도 있고 조용욱 선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해서 어떤 선수로 팀을 꾸릴 것인지 저도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뭐 여러분께서 약간 그 벤투 감독이다 내가. 네. 그러면 베스트 11은 어떻게 짜시겠어요? 저도 이 벤투 감독 스타일상 그러니까 확 변화는 주지 않고 기존에 뽑혔던 국내파 자원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 나서고요. 네. 수비는 뭐 홍철, 김영권, 박지수, 이용 이렇게 포백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삼선이 약간 좀 유동적인 게 왜냐하면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원두재 선수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 문제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좀 마땅한 선수가 없긴 한데 백승호, 이영재 선수 그나마 좀 기회를 많이 받았던 선수가 둘이기 때문에 네. 이 선수를 꼽고 2선은 송민규, 이동경, 이동준, 최전방은 조규성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 이제 류청 기자가 박찬준 기자 이 베스트 11을 딱 들으면서 이랬어요. 이거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는 뭐 김승규 선수는 당연히 골키퍼 나올 것으로 보이고 포백은 이용, 김영권, 권경원, 김진수 선수. 근데 권경원 선수가 뭐랄까요? 방금 다시 합류를 했기 때문에 정승현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에 저는 이제 고승범, 백승호 선수 그리고 2선에는 권창훈, 이동경, 송민규, 앞에는 조기성 선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조기성이 완탑으로 네. 골을 넣어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세 상대가 아이슬란드라고 했는데 아이슬란드는 유럽에서 꽤 잘하는 나라 아닙니까? 아이슬란드는 피파 랭킹이 62위인데 잘했다가 네. 잘했다는 이유는 유로 2016 때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이슬란드의 이 아이스맨들이 상당히 강하구나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이후로 세대 교체에 살짝 실패하고 성적이 예전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피파 랭킹보다는 그 뛰는 선수들의 기량이 좋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호적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적수.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쯤 되면 이제 몰도바라는 좀 생소한 나라와 또 평가전을 치를 텐데 몰도바는 사실 잘 모르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어떤 축구를 합니까? 몰도바 역시 저희가 이제 한 번도 시합을 해본 적이 없는 팀인데요. 몰도바는 피파 랭킹이 아이슬란드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대하진 않았지만 아마 이날은 좀 공격적인 축구를 점검해 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21일 오후 8시 같은 장소에서 경기가 치러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레바논 시리아를 만나기 전에 몰도바 이제 최종 평가전을 치르는데 레바논과 시리아를 다 이겨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이? 사실상 둘 팀 중에 한 팀만 이겨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다른 팀들을 보면 지금 벤투 감독이 현재는 어렵지만 6차전까지는 매우 경기를 잘 끝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계속 패하지만 않는다면 월드컵으로 가는 길은 넓게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9분응선까지 맞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걱정이 좀 안 되게 나머지 예선도 좀 잘 치렀으면 좋겠고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 여자 축구 대표팀의 경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1일 오후 11시에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이 펼쳐지는데요. 상대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과 1차전을 치르고 24일에 미얀마와 2차전, 27일에는 숙명 한일전이 3차전으로 치러집니다. 12개국 중에 저희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5위 안에 들면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본선 진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요. 조별리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개 나라 중에 5위 안에 못 들까요? 일단 8강에만 가서 8강만 통과한다면 모든 게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네요. 8강에서 이기면 그렇죠. 4위 안에 드는 거니까. 좋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 황선홍호도 새해 첫 훈련을 개시하고 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리그도 2022 시즌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아주 분주합니다. 이 소식 잠시 쉬었다 와서 짚어드리겠습니다.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3세 이하 대표팀, 그러니까 뭐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에 나설 대표팀인데 황선홍 선수 감독일 때는 이 참 발음이 쉬웠거든요. 네, 황선홍호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황선홍호 제주에서 훈련을 시작했죠? 네, 10일 이제 서귀포에서 새해 첫 소집에 나섰는데요. 정상빈, 김민준, 이태석, K리그에서 핫했던 이 젊은 선수들이 모두 지금 소집이 된 상황이고요. 예. 29일까지 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황선홍호는 올해 6월에 이제 23세 이하 챔피언십, 그리고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이 두 굵직한 대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황선홍 감독 이에 앞서서 전임 감독들이 잘해줘서 부담이 되는데 K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인 선수들을 선발했다. 이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번 소집으로 스쿼드 윤곽을 잡아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정상빈, 김민준 그리고 이태석 선수까지 뽑혔지 않습니까? 네. 이태석 선수가 그분 아들이죠? 네, 이태석 선수가 이을용 전 그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의 아들인데 네. 이을용 감독과 아버지만큼 합니까? 괜찮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발전 가능성은 물론 아버지가 워낙 잘하는 선수였지만 예.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아버지하고 비교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니 이목구비와 외모는 내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여유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을용 코치가 이제 그 2002 한일 월드컵 황선홍 감독이 첫 골을 도왔던 왼발이지 네. 않았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황 감독을 도왔듯이 나도 황 감독을 도와서 아시안게임 3연패에 일조하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이태석 선수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네. 이 이을용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터키의 트라부존스포르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었거든요. 예. 예. 이태석 선수도 그 팀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을용의 아들이라는 이 꼬리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려면 아빠보다 좀 더 잘하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각 대표팀 굉장히 분주합니다. 근데 K리그도 이제 올해 2022년이 됐으니까 일찌감치 시즌 준비하는 분위기인데 일정이 발표가 됐네요. 네, 2월 19일에 개막을 하는데요. 이것은 역대 시즌 중에 가장 빨리 개막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맞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제 리그를 끝내야 되고 오히려 조금 더 여유 있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정을 상당히 빠듯하게 진행해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19일에 개막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2월 19일이라면은 지금 한 달하고 닷새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진짜 이거 엄청 좀 바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지금 1차 전지훈련으로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바로 2차 전지훈련을 가서 실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 시즌 K리그 1 공식 개막일이 2월 19일이라고 하셨는데 달력을 보니까 토요일이네요. 이 첫 경기 개막전은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붙습니까? 공식 개막전은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과 지난해 승격 돌풍의 주역인데다가 사실 전북이 지난 시즌에 수원FC를 상대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김성식 감독과 이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이 절친인데 네. 김성식 감독 제가 최근에 만나고 왔거든요. 수원FC 올해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는 수원FC 잡는 거라고 했는데 첫 경기부터 기회가 좀 온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이승우가 올 시즌 수원FC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먼저 전북의 유니폼을 입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 같은 유스 출신이죠. 백승호와 K리그 첫 만남으로 큰 화제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와 이승우의 만남. 네. 이거 대박인데요. 제가 이 두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유스 시절을 할 때 같이 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두 선수가 사실은 K리그에서 이렇게 맞대결을 이렇게 빨리 할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다만 백승호 선수가 K리그로 돌아와서 적응을 완벽하게 끝마치고 국가대표에서 선발됐고요. 백승호 선수는 이승우 선수도 빨리 잘 올라와서 잘 대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유럽 클럽 팀이 가끔 우리나라 와서 이제 친선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호날두 선수는 앉아만 있었지만 유벤투스가 한번 왔었고 이번에 토트넘이 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유벤투스전은 그 호날두 사태 때문에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네, 그 경기가 별명이 바뀌었죠. 호날두가 날강두로. 네.
그 경기가 유럽 팀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다른 바꾼 경기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경기에 정말 많은 팬들이 꽉 차서 객단가도 어마어마하게 했던 맞아요. 예. 많은 수익을 만들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유럽 팀들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안 가고 한국 가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지금 시선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요 틈에 맞춰서 토트넘을 한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가 지금 방안을 추진하는 지금 계획인데요. 이러면서 K리그 올스타와 토트넘의 경기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연맹에 문의한 결과 K리그 올스타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를 제안받은 것은 맞고요. 네. 현재 검토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는 김에 손흥민 선수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박찬주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국 축구 열기를 다시 한번 유럽 팀들이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올스타전에서 즐거운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이 쉽지 않은 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K리그 일정이 워낙 빡빡한 데다가 빡빡해요. 맞아요. 네, 토트넘도 사실은 일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정 부분만 어떻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진짜 너무 반갑고 보고 싶긴 한데 진짜 올해 11월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으니까 개막도 빨리 했죠. 토트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부상도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요. 코로나도 있고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꼭 우리나라에서 K리그 선수들과 토트넘의 경기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관계자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스토브 리그가 뭐 여러 소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적 오피셜은 어떻습니까? 마무리가 돼가나요? 일단 뭐 전북발 오피셜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드 2명을 더했는데 대전에서 뛰던 박진섭 선수 그리고 대구에서 뛰던 맹성훈 선수 영입을 발표했고요. 골키퍼 이범수 선수 영입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성남은 전북에서 뛰다 FA가 된 수비수 김민혁 영입을 확정했고요. 수원FC는 신태용 감독의 아들인 신재원 그리고 올림픽 대표 출신의 골키퍼 이범영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은 서울에서 골키퍼 유상훈과 김원균 선수 영입을 발표를 했고요. 저는 과거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사리치를 다시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제주는 대전과 마트레이드 통해서 김동준, 이지소를 영입했고요. 네. 서울은 호주 출신의 벤 할로란, 대구는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 완전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에서 이근호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건 이근호 선수가 아직 은퇴를 안 한다는 얘기죠. 사실 시즌 끝나고 이근호 선수하고 FA컵 우승을 하면 한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FA컵 우승을 하지 못했고 그 뒤로 바로 그 지도자 교육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연락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게 끝나고 이제 새해부터 은퇴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팀을 찾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대구가 빠르게 오퍼를 했고 이근호 선수도 아직은 1년 더 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근호 선수 표현대로 보너스 같은 1년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야, 베테랑 그리고 노장 이런 딱지가 벌써 이근호 선수한테 붙을 정도로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네.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2부 리그 팀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네. 대전은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던 김인균 선수를 비롯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창근, 권한진, 김영욱 선수 영입했고요. 안양은 경남의 에이스 백성동을 데려왔고 폭풍 영입을 이어가고 있는 이랜드는 쯔바사, 최강훈, 배재우 선수를 데려오고 부산도 강윤구, 김찬, 박세직 이런 선수들을 더했습니다. 이랜드가 이 정도로 영입 경쟁을 펼치는 건 언젠가는 K리그 1으로 올라오겠다. 약간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올해가 정종용 감독 마지막 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에 거의 스쿼드를 갈아엎다시피 하면서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K리그 2에서는 이랜드의 움직임을 좀 올해 유심히 쳐다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적 시장의 중심에는 진짜 제주가 핫해요. 제주가 진짜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가 말씀하신 대로 이적 시장 중심에 서 있고 뭐 제주가 계속해서 투자를 적게 하는 팀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울산 혹은 전북이 주도하던 이적 시장을 제주가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저도 제주의 이제 대표 남길 감독을 만나고 왔는데 겸손한 속에서도 언젠가 우승을 한다면 더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북과 울산의 양강 체제가 이제 3강 체제가 혹시 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최근에 전북에 이제 취재를 갔다 왔는데 선수들과 감독님을 뵙고 왔을 때 첫 번째 거론했던 팀이 울산보다는 제주였어요. 그러니까 제주의 전력 보강이 상당히 눈에 띈다. 이 팀이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우승 경쟁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양강이 아니라 이제 3강 체제. 뭐 더 나아가서 김천 상무도 굉장히 전력이 좋기 때문에 4강 체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전력상으로는 지금 일단 전북, 울산 못지않은 전력을 구축한 건 분명해 보이고요. 남길 감독도 또 미디어 캠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잘 채워 나가면 전북, 울산 양강 구도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또 해보겠다는 의지까지 드러낸 멘트를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남길 감독은 뭐 언젠가 우승을 할 거면 조금 땡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니 혹시 그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선수 외에도 또 영입 계획이 있을까요? 혹시? 그 외국인 윙포드를 왔고 이제 곧 그 팀에 합류할 거라는 얘기는 했고요. 외국인이. 네. 사실 중앙 수비수를 보강하고 싶은데 이 부분들은 워낙 중앙 수비수가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네. 의지는 갖고 있어서 아마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축구를 만약에 이제 자녀를 시키실 분이 계시다면 장신 중앙 수비수를 키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하죠. 맞습니다. 예. 제 아들이 한다면 약간 좀 근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예. 굉장히 장신이신데.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아들이 쭉쭉 자라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중앙 수비수 어떻습니까? 요새 현대 축구에서 중앙 수비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이제 키만 크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빌드업을 또 센터백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밑도 좀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 전환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대표적인 중앙 수비수잖아요.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뭐 높이와 힘 그리고 심지어 속도까지 지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진야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아주 예. 관심도 많이 현대 받습니다. 축구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센터포드, 공격수, 뭐 야생마, 김주성 이런 선수들이 돋보였었는데 이 수비수가 중요해지는 그런 현대 축구가 됐습니다. K리그 2 좀 이랜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뭐 제주나 이랜드처럼 행보가 돋보이는 다른 팀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안양도 상당히 전력 보강을 서두르고 있고 경남도 이제 설기현 감독이 1년 재계약을 했는데 지난 2년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스쿼드를 꾸리겠다라고 해서 여기도 스쿼드의 개편 폭이 좀 큰 편입니다. 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K리그 2에 합류한다고 저희 김포 가는 길에 보니까 김포 FC가 이제 플래카드를 막 걸어놨더라고요. 김포 FC 선수 수급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특급 선수 영입은 쉽지 않아요. 김포가 이번에 뭐 큰 예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뭐 양주나 뭐 박준희, 나성원, 한정우, 뭐 K리그 1이나 2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대거 들어왔고요. 외국인 선수 중에는 제2의 가가와 신지라고 불렸던 마루오카 선수가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아시아 쿼터로 영입이 좀 확정이 됐거든요. 외국인 선수 추가로 좀 더해지면은 뭐 고정원 감독 제가 최근에 연락을 취해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 스쿼드면 그래도 K리그 2에서 꼴찌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 잘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김포 FC 감독이 고정훈 감독이거든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K3 구단일 때부터 같이 했었고요. 창단 감독이 돼서 이제 다시 한번 프로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분 기자분께서는 김포 FC가 K리그 2에서 과연 몇 위를 할 것인가? 이번 시즌 예측. 왜 웃으시죠? 정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저도 꼴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꼴찌 누가 합니까?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이 미소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찬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청 기자의 대답을 끝으로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네. 저도 꼴찌는 하지 않을 것 꼴찌는 같은데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한 12 정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12. 이 방송을 고정훈 감독이 안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뭐 5위 안쪽으로도 예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않습니까? 네. 신생팀은 좀 어렵습니까? 한 6, 7 뭐 높은 순위라고 한다면 그 정도 예상하실 것 같고요. 예. 네, 꼴찌가 아니라고 예상해 준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고맙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박찬준 기자, 월간 축구 전문지 포포트의 류청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스포츠